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30문제 남았는데요. 훅 하면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그렇죠? 아, 지겹죠?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민사특별법은 6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그 자료로 나눠드린 거 있죠? 그게 아마 페이지가 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5페이지까지 있을 거예요. 좀 많죠? 예. 요거를 지금부터 매일 2번씩 읽으세요. 지금부터, 네, 요거 특별법 프린트 요것만. 그것만 지금부터, 매일 2번씩 한 5일을 읽으세요. 그럼 10번 읽죠? 그것만 10번을 딱 읽으세요. 그리고 잊어놨다가 시험 직전에 한 2번 내지 3번을 쫙 읽으세요. 그럼 민특법 문제 다 맞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네, 책임질게요. 읽으세요. 제가 분명히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대신, 괜찮아요. 기억을 못 하시니까 괜찮아요.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또 전화하실라. 야, 너 나 무시하는 거냐? 이래가면서. 민사특별법은요, 여러분들 뭐 교과서나 이런 우리 이제 요약서도 뭐 이제 양이 많은데 그거 다 봐봐야 맞추기 힘들고요. 또 민사특별법은 그 특별하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쫙 있어요.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그것까지 이해해서 내용을 다 아시기에는 좀 벅차요. 또 그렇게 했다 해서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끔 판례가 구석탱이 있는 걸 내버려요. 그러면 그런 걸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거 맞추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냥 얄부리한 프린트 이거 가지고서 요것만 가지고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읽었던 것 중에 답이 보여요. 그거 딱 찍으면 됩니다. 과감하게.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다 한 10번 이상 읽어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몇 가지만 지문을 체크하겠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것들. 6페이지. 자, 6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목차가 좀 쬐깐한 게 써 있어요. 컸어야 되는데. 6페이지에 6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단 적용 범위 중에서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 안 된다는 거. 3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주임법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됐죠? 그거 하나 일단 확인하시고요. 4번에 보면 꼭 주택 소유자가 임대인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4번. 적용 범위 일단 그 정도. 기간갱신. 요건 조문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만은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번은 법정갱신이에요. 그렇죠? 자, 효과. 세 번째 줄.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기간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년이 되는 거예요. 몇 년이 된다고요? 2년이 됩니다. 기간은 2년이 되는데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었을 때 기간이 정함이 없다 그러면 안 되고요. 기간은 2년으로 봐요.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는 거. 그거 딱 조문 확인하셔야 돼요. 됐죠? 자, 대항력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우선 변제권도 인정됩니다. 자, 일단 대항력 1번, 양가로 1번은 기본이고요. 반가로 1번.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 아니어도 되죠. 동거가족의 주민등록 포함합니다. 3번.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했을 때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효력은 언제 생긴다고요? 수리한 때. 4번, 5번. 다가구는 집원만 기재하면 충분하고요.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5번. 다가구여서 집원만 신고했는데 나중에 다세대로 바뀌었다. 추가적으로 동호수 변경 신고할 필요 없다. 6번, 7번은 임차권이 양도되거나 전대된 경우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했고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고 동의했다. 이 경우에 얘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요 놈이 대항력을 갖는다. 그렇죠?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전차인이 아니라 누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다. 6번, 7번이죠. 6번, 7번 같은 의미입니다.
주의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요거는 조금 조심하실게요. 여기 보세요. 얘가 살다가 전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전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살다가 전대하면 얘가 갖고 있는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존속되는 거예요. 반면에 얘가 바로 전대하면 요 놈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한 그때부터 얘가 대항력 같습니다. 그때부터. 요게 주의 판례예요. 그 주의 낑겨 있는 거. 그래서 6번하고 7번 요거는 살다가 전대한 거고요. 주의 판례는 바로 전대한 경우예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보증금 반환 채무도 누구한테 승계해야 된다? 신소유자에게. 그래서 전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게 8번의 동그라미 1번이죠. 됐죠? 그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9번.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 상실됩니다. 직권 말소되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복 등록이 되거나 재등록이 되면 기존 대항력이 소급해서 되살아난다. 그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권 말소. 10번. 대단히 중요한데요. 1번과 2번은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3번을 봅니다. 3번을 보면 이렇게 이것도 단독 문제로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1번과 2번은 단독 문제로 이미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는가가 나왔어요. 3번 하나 남았습니다. 갑수요 주택이 있어요. 여기에 저당권자가 먼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대항력은 일단 갖췄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가 돼버리면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이 됐을 땐 괜찮지만 경매가 됐을 땐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얘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때 이 병이 경락 허가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을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병이 을한테 가서 너 계속 살 거냐? 살 거다. 그럼 나하고 다시 계약하라.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얘는 새로운 임차인의 지위에 있으니까 대항력을 새로 취득해야 되죠. 언제 취득하냐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언제 취득해요? 요 놈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얘가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경락대금 완납한 즉시. 요거 동그라미 3번 꼭 기억하세요. 꼭.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일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한다. 동그라미 3번. 11번은 뭐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대항력권은. 양가로 2번은 임차인은 주택과 대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이때 조심하실 거.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반가로 1번.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그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거 조심하세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반가로 3번.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는데 보증금액을 감액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이 되면 그때부터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은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니까 주거용이 아니죠.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그걸 주거용으로 바꾸고 그걸 빌려줬어요. 근데 얘가 소액임차인이야. 기존 근저당권자보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는가? 된다. 왜? 계약 당시 주거용이었기 때문에. 6번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양가로 3번. 요거 꼭 외우셔야 되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할 때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즉 임차인의 반대 의무의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4번 임차권은 주택이 경매되면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은 최선순위 대항력입니다. 5번은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자, 먼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반드시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어디에다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대인 주소지 관할이 아닙니다. 이걸 법원이 기각하면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반가로 2번 중요하죠.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소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가로 3번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반가로 4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해야 된다. 6번부터는 조문이고 숫자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6번, 7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시험 직전에 한번 쫙 봐주시면 됩니다. 암기가 필요한 것들이고요. 8번 임차권 승계. 자, 사망한 임차인에게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있을 때, 즉 사실혼 배우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상속은 못 받지만 임차권을 승계는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그랬어요. 첫째,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을 때 이때는 단독으로 승계하고요. 두 번째로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긴 있지만 이 상속인이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하지 않고 있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그랬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임차인 사망 전에 전부 죽이거나 전부 내쫓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승계받을 수 있다. 예? 전부 죽여버리면 단독 승계. 전부 내쫓았으면 공동 승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내 죽이지도 못하고 내쫓지도 못했어. 그럼 승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 승계 받으려면 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반가라서 한번 승계받기 싫으면 1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그랬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그 기준 금액이 있어요. 요거 이하 임차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다만 양가로 2번 그걸 초과하더라도 이런 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 요건 같은 거. 추가된 게 대항력도 인정해줘요. 뭐도 인정해줘요? 갱신,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여전히 적용 안 하지만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 중에서 대항력 이거 추가 인정. 대항력 추가 인정. 다음 페이지 양가라 3번. 상위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은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플러스 영업용.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플러스 뭐라고요? 영업용. 그래서 그 밑에 화살 표시. 용도가 공장 및 사무실인 건물 1층 20평을 임차해서 도금작업. 여기까지는 상가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옆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영업활동. 주문을 받고 있어. 이럴 때는 전체가 뭐가 된다? 상가건물에 해당된다. 4번 초익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기준 금액과 일정액의 범위. 상가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약갱신 요건이죠. 5번.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제외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죠. 이때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박스에 있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 거절이 가능해요. 홀수 기억하셔야 그랬어요. 1. 3기연체 3.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 제공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7. 끝부분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이런 것들 조심하시죠.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1, 3, 5, 7 요 네 가지는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3기연체 나온 적이 있고요. 3번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 이거를 상당한 보상을 공탁한 경우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5번에 고의 또는 과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5번에 고의 또는 중대한에서 중대한죄를 쏙 빼고 낸 적이 있습니다. 7번에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 철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1357을 살살 바꿔서 내니까 그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넘깁니다. 반가로 3번. 상가 건물 적법전 차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상위법 13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요. 4번 최초 임대차 기간이라 하면 말 그대로 최초 임대차를 말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든 후든 묻지 않고 최초 임대차를 말합니다. 자, 6번. 좀 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법정갱신에는 적용 안 되죠. 법정갱신은 5년이든 6년이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6번, 7번은 조문이니까요. 어렵지 않고요. 특히 6번의 두 번째 화살표.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 청구는 제한을 하고 있죠. 100분의 9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 없고 1년 내 재증액 청구할 수 없고 그런데 만약에 100분의 9를 초과해서 증액을 청구했고 임차인이 몰라서 지급을 했어요. 요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가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초과 지급 차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은요. 1번에 2번. 공사대금, 매매대금, 유류대금 지급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가등기 담보계약, 양도담보계약 어쩌고 저쩌고 가담법 적용 안 됩니다. 소비대차 빌려준 돈만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음 페이지 안가로 4번.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요. 가등기 담보라는 게 뭐예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할 당시에 예약 당시에 목적물로 대신 갚기로 하는 예약을 할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원본 및 이자 합산액을 초과해야 돼요. 그래야 가담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4번 예약 당시 가액이 원본 및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에 적용되니까 예약 당시 목적물의 시가가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면 가담법 적용 안 되고 안 되니까 가담법에서 정해진 청산금을 통지할 여지도 없다예요. 여지가 없다예요. 아예. 시험 질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옳은 걸로 눈을 보고 계시지만 청산금 평가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거 여지는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돼요. 항상 보면 야 이거 그러니까 내용을 갖고 판단해 여지가 없다. 이거 있을 것 같아 꼭. 네, 그렇죠? 여지가 없다예요. 여지가 없다.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정도 일단. 그 다음에 효력을 봅니다. 효력. 그 중에서 실행을 봅니다. 일단 처분 청산은 인정 안 됩니다. 처분 청산이라는 건 가등기 담보권자가 팔아버리고 판돈으로 청산하는 게 처분 청산이에요. 이거 안 돼요. 소유권을 가져가고 청산하는 거 귀속 청산밖에 안 됩니다. 가담법은. 처분 청산 안 돼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고 귀속시키고 청산하는 것만 인정됩니다. 2번 변제기 지나면 언제든지 실행 통지할 수 서면 또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3번 조심하세요. 담보권자니까 채권자죠. 지가 통지했어요. 청산금이 1억이다. 그래놓고 나중에 야 1억 너무 과다하게 평가했네.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라고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4번 일단 가담법이 적용이 되면요. 반드시 통지해야 돼요. 나중에 계산해봤더니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4번. 자, 청산금을 통지할 때 여기 보세요.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이 있겠죠. 그리고 지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빼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첫째, 이게 얼마인지를 통지할 때 목적물 가액과 채권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과 채권액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목적물 가액이 현재 5억이고 받을 돈이 3억이고 그래서 청산금은 2억이다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런데 이게 빵원이에요. 빵원. 왜? 지멋대로 평가해도 된다 그랬어요. 지가 받을 돈이 3억이면요. 목적물 가액이 5억이라 하더라도 3억으로 평가하는 놈들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청산금이 얼마예요? 빵원이죠. 빵원이면 없다는 뜻도 통지하라 그랬죠. 이때는 가액이 얼마고 채권이 얼마다 통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세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걸 통지할 필요는 없고 없다는 것만. 5번.
두 번째 줄 평가액 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 네가 돈 안 갚으면 나 소유권 가져가겠다라고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청산금은 빵원이고 6번 상대방, 통지 상대방,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묶어서 채무자 등 그러죠? 한 놈도 누락되면 안 됩니다. 7번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으면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후에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합니다. 8번 됐다 중요하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한 내에 하나여 2월 내에 하나여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10번 양도담보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놈이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 산 사람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채무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 예, 그게 10번.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요. 보세요. 갑소유 토지에 예를 들어서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있어요. 얘는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요. 청산금을 통지하고 2달이 기다렸다가 변제. 이 절차가 변제기 후에 통지를 하고 몇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이게 청산기간이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돈 안 갚으면 청산금을 주고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줘야 돼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면. 누락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 중에는 이거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한 놈이 있어요. 이것만 하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거 먼저 하고 그럼 무효예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걸 거쳤어. 그럼 이 무효했던 게 뭘로 바뀐다? 유효로 바뀐다. 그게 10번이에요. 11번입니다. 무효였지만 절차를 다 거치면 무효였던 등기가 뭘로 바뀐다? 유효로 바뀐다. 됐죠? 13번 봅니다. 13번. 여기 보세요.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요. 청산금을 줄 때까지는 채무자는 돈을 갚고 가등기 마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물이 이미 선의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거나 또는 변제기를 지난 10년이 경과했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돈을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13번입니다. 조심하실 것은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돈 갚기 전에 취득했을 때예요. 만약에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에게 돈을 갚아버려요. 갚으면 이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는 무효가 돼버리고요. 그 상태에서 선의로 산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담보권자 등 채권자부터 목적물로 취득한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변제하기 전에만.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3번이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선의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이럴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가. 아시겠죠? 자, 일단 요 정도. 가등기 담보법에서 머릿속에 기억할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오른쪽에 보면 2페이지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었을 때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 수탁자 이름으로 가등기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실법이 적용되고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이라는 건 이름을 빌리는 약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빌리는 사람이 신탁자, 이름 빌려주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일단 부실법이 적용되는 순간 명의신탁약정은 깡그리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수탁자에게 넘어간 등기도 무효인데 요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약정 무효,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탁자에게 넘어간 등기가 꼭 소유권 등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등기여도 된다 그래요. 가등기여도. 그게 양가로 1번입니다. 양가로 3번.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무조건.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됐죠? 그 정도.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유형, 6번에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죠? 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그림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제가 참 이런 거 편집 못하는데 명의신탁자 갑이 있고요. 을과 이름을 빌리기로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갑이 매매를 해요. 명의상 약정이 있고 매매를 합니다. 신탁자가 매수인. 그게 중간생략형이에요.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막바로 넘겨줍니다. 이게 중간생략형이에요. 머릿속에 콱 박아두실게.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여전히, 그러나 매매는 유효. 따라서 갑은 병에게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딱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예? 이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야. 오른쪽 동그라미 1번 약정 무효, 동그라미 2번 매매 유효, 동그라미 3번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 그럼 밑에 쭉 읽어볼게요. 1. 갑을 간의 약정은 무효다. 그렇죠? 따라서 2. 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을에게 이전 등기 따위 청구할 수 없다. 3. 수탁자 등기 무효다. 따라서 소유권은 매도인 병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4. 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나 진정명의회원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5. 둘 사이의 계약은 유효다. 매도인 병과 신탁자 갑 사이의 계약은 유효다. 그러니까 6. 매도인 병은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갑은 여전히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요. 얘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얘가 매수인이죠? 얘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거기 그 밑에 주의.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가 무효가 되었을 때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신탁자 갑의 매도인 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갑병 간의 매매는 유효하니까 갑이 병에게 내가 너한테 준 대금 나눠라. 안 되겠죠? 그렇죠? 갑은 병에게 뭐만 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 병은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권. 이렇게 있죠? 갑이 병에게 권리가 있고 병이 을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8번 이렇게. 그렇죠? 다음 페이지 9번. 근데 9번. 얘가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는 청구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스스로 등기를 넘겨줬어요. 이건 유효. 9번. 수탁자가 자의로 등기를 넘겨준 경우 그건 유효. 됐죠? 쉬워요. 자꾸 읽어주세요. 그림 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10번. 얘가 팔았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얘는? 그럼 얘는 어때요?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불법 행위가 되지만 손해는 아직 없어요. 왜? 얘는 대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10번. 수탁자 을이 제3자의 부동산을 매도가 이전 등기했을 때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 동그라미 1번. 매도인 병은 불법 행위는 되지만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병은. 왜? 얘는 대금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손해가 생긴 놈은 누구예요? 다시 말해서 꽁으로 돈이 이렇게 있는 놈이 한 놈 있어요. 요 놈. 요 놈은 요 놈한테 팔아먹고 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손해가 있는 놈이 요 놈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 동그라미 2번. 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등기를 갖춘 상태에서 팔아먹었어요. 돈 받았어요. 그쵸? 두 번째,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대금은 얘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손해가 없어요. 그럼 결국 요 놈이 손해가 있는 거예요.
요 놈은 대금을 부당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그게 10번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겠죠. 됐지요? 됐다고 해주세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세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을 다 써놓은 거예요. 계약명의신탁, 갑이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요. 돈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을이 계약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등기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신탁자와 수탁자가 있을 때 수탁자가 매수인인 게 계약명의 신탁이 됐습니다. 수탁자가 매수인인 게. 이때 약정 자체는 무조건 무효라 그랬고요.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가 무효인 경우도 있고 유효인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이 무효 유효가 병이 악의냐 선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명의 신탁은 이렇게 매도인의 선악을 나누셔야 돼요. 반가를 번 약정은 무효다. 반가를 번 수탁자 앞으로 격려된 등기는 매도인의 선악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래서 반가라서 한번 매도인이 악이다. 이 병이. 동그라미 1. 등기 무효. 계약도 무효. 소유권은 병에게. 따라서 병은 여전히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4번.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얘는 돈 내놔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보세요. 갑은 을에게 돈 돌려달라.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하라.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번. 됐죠? 반면에 6번. 이 상황에서 소유자가 얘잖아요. 그렇죠? 병이 악이라면 얘가 소유자죠. 근데 얘가 직접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고 병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버리면 마치 갑병사의 새로운 매매가 있는 걸로 봐버려요. 그래서 갑등기는 유효. 그 6번. 수혜자 갑이 동의했을 때. 됐죠? 7번. 얘가 팔았어. 산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얘는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되죠. 근데 얘 여전히 아직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손해가 없죠. 역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7번. 불법행위는 되지만 손해는 없다. 반가로 4번. 요 놈이 선의. 등기 유효. 매매 유효. 수탁자가 완전히 소유권 취득. 따라서 병은 을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3번. 계약 자체 이건 무효다. 이때 얘는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부당이득이 있는 거죠. 그 부당이득은 요 돈. 그래서 3번 명의상약정은 무효고요. 신탁자나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신탁자나 수탁자에게 제공한 돈 내놔라. 그렇죠?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음 페이지 5번. 보통요 이렇게 계약명의 신탁이 있으면요 등기는 수탁자 이름으로 하고요. 등기는 수탁자 이름으로 하고 점유는 얘가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경락받아와라. 그래서 을이 을의 이름으로 경락을 받아요. 그럼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겠죠. 점유는 얘가 해. 살아요 얘가. 그 상황에서 얘가 민법을 공부했어. 그랬더니 이 아파트가 자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갑한테 내 아파트 내놔라 그래. 그럼 갑도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얘는 돈만 돌려달라고 밖에 못한대. 그러니까 갑은 돈 내놔 그랬겠죠. 그래 안 그래? 이때 갑이 을이 돈 돌려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냐? 안 된다. 유치권에서 봤죠?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터잡아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그게 이거예요. 이런 상황. 그게 5번. 8번. 갑이 을에게 돈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갑이 이렇게 등기 내놔라 안 돼요. 돈 내놔라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돈이 없어서 내 아파트로 대신 갚을게 대물변제 이건 된대요. 예? 그게 된대요. 그게 8번.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9번. 요 상황에서요. 요 놈이 팔아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문제는 요 놈이 돈까지 받았어요. 그럼 얘 보세요. 자금을 제공하고 의뢰 이름으로 샀죠. 그 다음에 팔아서 돈을 갖고 있죠. 그러면 살 때 지출한 돈과 의뢰에게 준 돈과 팔았을 때 남은 돈 차이가 있죠. 이걸 우리가 세법에서 뭐라 해요? 양도 차익. 누가 부담해야 돼? 요 놈이 양도 차익. 요 놈이. 그게 9번. 자, 10번은요. 첫 번째,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짓거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딱 적용이 된 다음에 실명등기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똑같아져요. 얘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요때 얘가 부당이득한 것은 요 돈이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부동산. 요런 계약 명의 신탁이 있었던 때가 부실법 전에 있었다면 을이 부당이득한 것은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동산 자체.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돈 돌려달라가 아니라 뭐예요? 이전 등기. 예? 갑이 을에게 뭐가 있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갑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 갑이. 이때 갑이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요 갑의 을에 대한 요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에 걸리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걸린다 안 걸린다? 이건 걸린다 안 걸린다? 이건 걸린다. 왜? 이건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다. 이건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이건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예요. 거기에 10번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어쩔 수 없어요. 부실법은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례 형태로 나오면. 자꾸 읽어주셔야 돼요. 자꾸 된다 안 된다. 에? 미칠 것 같아요? 한 10번 읽으면 안 미쳐요. 와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례 형태로 이거를 띄엄띄엄 한 2-3번밖에 안 들었어요. 저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헷갈릴 때야. 뭐 어렴풋하게 알기는 알아. 지금까지는 이제 중간생략형이 뭐고 계약이 뭔지까지는 알아. 이제 지금은 이거는 구별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법률 관계가 이게 도대체 누가 소유자고 누가 누구한테 뭘 이걸 지금 이제 모르는 헷갈리는 상태. 이 헷갈리는 상태는 10번 이상 읽어야 안 헷갈려져요. 그래서 아까 많이 읽으시라고 한 거예요. 부실법은 그렇습니다. 자, 집합건물법 2번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공용부분, 복도계단에 대한 지분권을 말하죠.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번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 하자 같은 것들. 4번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다만 규약으로 분리처분 정할 수 있다. 6번 전유 부분에 내려진 저당권이나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권에도 미친다. 7번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8번 복도계단은 지분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9번 공용부분 변경 4분의 3 찬성. 10번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 12번 관리단 규약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예요. 그냥 관리비가 아니라 공용부분 관리비는 징수할 수 있다. 14번 갑이 관리비를 체납하고 아파트를 팔았을 때 이 승계인은 갑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만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만승계.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연체료 따위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15번 갑도 체납, 을도 체납, 병도 체납, 정도 체납. 현재 정의 구분 소유자. 요놈 혼자 독바가지 쓰냐? 아니다. 중첩적으로 인수. 체납한 상태에서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쭉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최종 소유자가 독바가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 여기 15번. 17번.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면요. 이 하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하자보수 청구권이고요. 하자보수 청구권은 뭐예요? 고쳐달라. 예? 벽에 금이 갔다 이거. 또 하나가 하자담보 추구권이라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가지 권리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사는데 벽에 금이 쪽쪽 가고 물이 줄줄 새. 당연히 건설회사에다가 고쳐달라. 그게 하자보수 청구예요. 그리고 벽지가 다 젖었다. 손해배상해라. 이 두 가지인데 요거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나 요거는 딱 현재 구분 소유자만. 요거는 누구만? 현재 구분 소유자만. 거기 17번. 그래서 세 번째 줄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담보 추구권인 손해배상 청구를 가진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됐죠? 22번 관리단은 어떤 조직행위를 거쳐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해서 당연 성립. 23번 정기관리단 집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4번 임시관리단 집회 5분의 1 이상. 여기는요. 우리 집합건물법 보면 관리단 집회의 의결 정족수가 항상 의결권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의 몇 및 의결권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걸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는 그냥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입니다. 조심하시면 되고. 26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고, 원래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1주간 전에 소집 통지해서 소집해야 돼. 이게 소집 절차예요. 근데 이걸 생략하고 소집하는 게 전원동의입니다. 집합건물법에 전원동의를 요하는 게 딱 요거 하나예요. 요걸 뭐라고 나오느냐? 전원동의가 있으면은 뭐 재건축 결의할 수 있다. 전원동의가 있으면은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이따구로 나와요. 근데 재건축 결의나 서면 결의는 5분의 4입니다. 전원동의가 아니라. 26번 조심하시고요. 29번 모이지 않고 결의할 때는 5분의 4. 29번 모이지 않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결의할 때는 몇 분의 4? 5분의 4. 그 결의 사항에 대해서. 31번, 32번 결의 취소 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31번은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요게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 경우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3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단 집회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만 있지 현저하게 불공정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자, 그러면 32번을 이렇게 냅니다. 구분 소유자는 집회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32번은 그럼 틀립니다. 네, 그거 조심하시고. 6월 1년도 조심하세요. 기산점이 사실 안날부터 6월, 결의한 날부터 1년. 33번은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상일 때. 34 관리인 자격에는 제한 없고요.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구분 소유자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 37번은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에 설치하는데 관리인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요. 관리인은 좀 전에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 중에서 38번 세 번째 줄 규약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39번 사물의 3찬성으로 설정, 변경, 폐지할 수 있습니다. 40번 지자체장은 표준규약을 마련해서 보급할 수 있다거나 하여야 한답니다. 41번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데요. 얘네들이 힘의 하는 게 있어요. 박스 안에. 거기에 보면 굵게 쓰여져 있는 거 있죠. 그중에 3번 조심하세요. 올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험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힘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그래서 답이 한 3번쯤에 2번이나 3번쯤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X예요. 전유 부분은 빠져야 돼요. 43번 재건축 결의할 때 꼭 해야 되는 거 분담액, 산출 기준 이런 것들 됐죠? 46번 재건축 결의가 있는데 반대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재건축에 참가할 것이냐를 물어봐야 돼. 이거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 촉구해요. 46번 세 번째 줄 47번 촉구받은 자가 2월 내에 회답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는 뜻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X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회답한 거예요. 요 정도. 다 봤어요? 예? 답을 봅니다. 이제 후딱후딱. 49페이지. 금방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쉬워 이제부터. 틀린 거 1번. 자, 틀린 것만 체크해 봅니다. 2번. 일시임대차. 아까 뭐라 했어요? 주임법 적용되지? 않는다. 안 된다. 강행규정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자, 2번은 옳은 거 고르네요. 1. 다세대예요. 다세대는 뭘 기재해야 돼? 동어스. 자, 1번 X. 2번.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했다. 우리 판례. 전세권과 임차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 전혀 별개의 권리.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다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건 아니다예요. 아니다. 3번 우리 상식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사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우선 변제권은 뭐에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임차권에. 근데 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당연히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다만 조심하실 게 이 채권을 양수한 게 금융기관 얘는 예외적으로 그 양수한 보증금 액수만큼 우선 변제권도 취득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에요. 일반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을 때는 우선 변제권 따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위 임차인 최우선 변제 인정된다 안 된다? 아까 된다 그랬어요. 여기 4번이 답이네요. 5번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 전에도 효력이 생긴다. 아니다. 수리한 때. 그래서 4번이 옳지요. 3번 옳은 거 고르랍니다. 1번 보니까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야 되며 1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된다. 우리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세모 몰라? 이거 가지고 야 이거 1년일까 2년일까 6개월일까 이 고민하지 마세요. 보통 공공기관은 1년 단위로 만들어요. 2번 임차권은 상속될 수 없다. 상속된다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범위 내의 권리들은 다 상속된다. 3번 법정갱신된 경우 기간은 2년이 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3월이 지나야 해지되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전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월 내에 하나에 해지할 수 있다. 뭔 개소리입니까 이런 거. 그렇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4번 임대차 기한이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5번 토지주택공사는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빌린 다음에 입주자를 선정해서 입주자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면 토지주택공사가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대항력 인정되는 법인이 있었어요. 1번이 옳은 질문이죠. 틀린 거 고르랍니다. 5번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했을 때는 나중에 목적물이 경매되면 임차권도 그냥 소멸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력 의미 조심하세요. 5번 1.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 우리 판례 다시 한번 전세권과 임차권은 별개에 따라서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자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를 다 갖고 있는데 전세권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3번은 또 나왔어요. 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4번) 대지 환가가 되면서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뭐라 했어요? 대지 환가 되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이 답이죠. 5번 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어요. 사실인 배우자가 항상 상속권자의 우선에서 승계한대. 아니라 그랬어요. 전부 죽이거나 전부 내쫓았을 때만. 옳은 거 4번. 자 6번. 갑소유 땅에 있는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 그런데 1번 갑이 주택을 병에게 팔았을 때 최우선 변제 받을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는 공경매 대가에서 받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우선 변제권은 어디로부터 받는 거라고요? 공경매 대가. 매매 대금이 아니라 뭐? 공경매 대가. 지금 6시간 넘어가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5시 20분부터 시작했어요. 아직 1시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각적으로 지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50분밖에 안 됐어요. 10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그렇죠. 예. 자 6번. 갑소유 땅에 주택을 임차한 이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공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것이지 매매 대금부터 우선 변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요. 7번은요. 2013년 2월 1일 보증금 7천 기간 1년으로 임차하면서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옳은 것 골라라. 1번 2014년 1월 1일이니까 아직 1년 안 됐죠. 증액 청구할 수 없다. 2번 2014년 3월 1일 1년 됐죠. 갑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지요. 임차인만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번은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주민등록을 이전했어. 그럼 대항력은 성실. 4번 20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갑은 3,500만 원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요게 설정될 때 최우선 변제 받는 한도가 얼마죠? 2,700인가 그랬어요. 3,500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2,700인가. 지금은 3,500이죠. 이건 액수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5번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 청구했다. 맞죠?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니까 새로운 소유자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을 또는 정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 나온다니까요. 그거 아니고 정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겠죠. 8번 이런 거 나오면 제끼세요. 뭐야 이게 도대체. 풀어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면. 9번 틀린 거.
5번 보세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성립하는 법정 갱신은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정 갱신은 5년 넘지 않는 이거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건 어디에만 적용된다.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에만. 5번 틀렸죠. 10번 보세요. 10번 보면 뭐 쭉 나오는데요. 아까 앞에 있던 거 긴 거 있죠? 8번 있잖아요. 아, 이건 끝이 옳은 거야. 그러면 밑에 지문을 다 봐야 돼. 막 짜증 막 나요. 그러니까 보지면 안 돼. 10번은요,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단 밑에 거를 후룩 봐요. 그러면 3번에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갑이 경매 신청할 때 갑을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아, 요게 틀렸죠. 이렇게 곤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례 형태로 문제가 찍 나왔는데 옳은 것은 하면 짜증나요. 이거는 다 봐야 되니까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틀린 것은 하게 되면 문제를 보지 말고 지문부터 보세요. 그럼 지문에 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몰라도.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틀린 것으로 나왔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11번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나올 당시에 1번 보니까 서울이 보증금이 1억이죠. 월세가 250이죠. 환산보증금이 3억 5천이죠. 현재 기준으로는 상인법이 적용돼요. 근데 문제가 출제될 때는 적용이 안 됐던 거죠. 2번은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했을 때 2년이죠. 1년으로 보는 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봅니다. 3번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 생겨요. 등록증 교부가 아니에요. 4번은 전 차인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5번은 폐업 신고했으니까 대항력 상실됩니다. 다시 똑같이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다더라도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4번이 옳은 거죠. 12번. 건물을 빌렸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옳은 것을 골라라. 1. X건물에 2009년 4월 6일 가등기를 한 병이 본등기를 마쳤다. 자, 보세요. 가등기가 언제 되어 있어요? 2009년 4월 6일 돼 있죠. 가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6월 1일 임대차를 했죠. 그 다음에 본등기는 언제 했어요? 6월 19일 날. 그럼 순위가 언제로 소급해요? 이렇게. 그럼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1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2번은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 영업이죠. 그러니까 상인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3번 갑을 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아요. 그럼 1년으로 보죠. 1년으로 보니까 계약은 언제 만료가 돼요? 예? 2009년 6월 1일부터 1년이니까 2010년 5월 31일 만료가 되겠죠. 1년으로 봐야 되니까. 4번은 임차 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했어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중과실일 때는 안 되죠. 보증금 외에 매월 50만 원의 차임 지급. 자, 보증금이 4,500이고요. 매월 50만 원이죠. 그렇죠? 매월 50만 원 환산 보증금이 얼마예요? 9,500이죠. 지금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돼요. 지금은. 이게 출제가 될 때는 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됐던 문제입니다. 환산 보증금이 9,500이니까요. 옳은 거 1번. 13번입니다.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보세요.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없어도 뭐 징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공용부분 관리비. 그렇죠? 1번 틀렸네요. 아까 기억나세요? 네. 2번은 대지 분리 처분 안 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 처분될 수 있다. 틀렸고요. 3번 대지 사용권을 전유분과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을 금지가 돼 있을 때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선의로 대지에 관해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4번 주거용을 주상복합으로 재건축결이 됩니다. 최근 나온 판례고요.
5번 공용부분 변경은 몇 분의 몇? 공용부분 변경 4분의 3. 4분의 3. 옳은 거 3번. 14번 1.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야죠. 2번은 흠은 어디에 있는 걸로?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 3번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 있죠. 예? 이거 하자담보 취급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 인도시부터예요.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라 인도시부터. 4번, 5번은 출제될 당시에 틀린 지문이었어요. 4번, 5번은. 그러나 개정을 해서 4번, 5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4번, 5번도. 개정되기 전에는 틀린 지문이었어요. 4번, 5번이. 근데 이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집합관문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4번, 5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15번에 1번 관리인 선임은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나요? 있죠. 5분의 4 찬성이 있으면. 2번 관리단 집회 결의는 결의가 됐다면 적법하게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3번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아직 구분 소유권 등기를 못했다면 구분 소유자 아니죠. 아니지만 구분 소유자에 준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내력법 따위를 철거하고 있다면 관리는 직권으로가 아니라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서 전유 부분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가 아니에요. 5번 관리단 재산으로 관리단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다면 구분 소유자들이 변제해야 되죠. 연대해서 부담해요? 지분 비율로 부담해요? 지분 비율로 부담해야죠. 연대하여가 아니라 지분 비율로. 16번 5번 보세요. 5번 보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아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누구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했어요?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사람 중에는 임차인도 있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어요. 17번에 반면에 1번은 어때요?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관리인. 아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어요.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관리위원회 위원과 관리인 구별하라. 1번 틀렸죠. 13번 어이 땡큐죠. 재건축 5분의 4. 자 19번 보세요.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는 걸 고르랍니다. 빨리빨리 보세요. 1번 매매대금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아까 매매대금, 유류대금 안 된다 그랬어요. 3번은 고려청자 동산 안 돼요. 등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4번은 1억을 빌리면서 3천짜리 부동산. 보세요. 아까 목적물 가액이 채권을 초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1억을 빌리는데 부동산이 3천짜리야. 적용 안 돼요. 그럼 2, 3, 4번 다 제껴요. 5번 3억을 빌려주는데 4억 부동산이에요. 여기 보세요. 3억을 빌려주는데 4억 부동산이에요. 적용되겠죠? 근데 여기 2억짜리 근저당권자가 이미 있어. 그럼 이건 값어치가 2억밖에 안 되죠? 적용 안 되겠죠? 남는 거 하나 1번. 20번 보세요. 틀린 거 고르랍니다. 5번 보니까 부동산 담보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 예컨대 양도담보 같은 거 이전 등기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담보 설정 비용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우리 판례. 자, 21번에 3번 보세요. 아까 지웠나? 아, 지웠구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본등기가 무효예요. 이 상태에서 청산 절차를 마쳤어. 그럼 뭘로 바뀐다? 유효한 등기로 바뀐다 그랬죠? 3번 틀렸죠? 22번 갑은 을의 X토지의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틀린 것을 골라라. 5번 보세요.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버렸다. 그러면 뭐도 소멸해버려요? 가등기도 소멸해버려요. 왜? 가등기는 목적물이 경매될 때 저당권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청산 절차를 거칠 수가 없고 배당받고 소멸로 끝이 납니다. 23번 역시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어요. 근데 을이 돈을 갚지 않아요. 틀린 것 고르랍니다. 2번 보세요. 갑은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다툴 수 있다.
안 된다니까. 지가 통지한 액수는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24번 갑은 을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자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병으로부터 2억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병명으로 이전되기를 해줬다. 3번 보니까 X 건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권과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이 소멸해요? 목적물이 멸실되면 받을 돈이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채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담보권도 소멸하지 않지요. 다른 것들 뭐가 있어요? 뭐 가치 변형물이 나오면 여전히 물상대위 할 수 있겠죠. 뭐 양도담보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치 변형물이 없을 때는 가치 변형물이 남아있지 않다면 담보권은 소멸하겠죠. 근데 그렇다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 소멸한다면 담보 제공한 사람들이 목적물을 멸실시켜버리겠죠. 그리고 나 돈 안 갚을래 그래버리겠죠. 황당하죠. 예. 자, 25번은 갑종중이 종은 을에게 명의신탁. 이자가 명의신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종중이 종은 종중 이외자에게 명의신탁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부실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1번 을이 10년간 점에 을은 수탁자고 타주입니다. 수탁자는 무슨 점이요? 타주. 쉬어 취득할 수가 없어요. 수탁자는. 2번 제3자가 X토지를 불법 점유해요. 자, 지금요. 명의신탁이 있는데요. 이거 부실법 적용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있을 때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고요. 수탁자 등기도 유효가 되면서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가 돼요. 그러면 2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대외관계예요. 그럼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어요.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번도 X. 3번은 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 여기 보세요. 네? 그러면 이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면 그 약정을 해지하고 뭐뭐 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반면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면 무효이면 이걸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요따구로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나눠야 돼요. 이거 표현을. 지금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죠. 유효해요. 유효하니까 해지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가분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 말소 청구는 소유권에 터잡은 말소 청구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3번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4번 을이 팔아먹었어요.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4번 틀렸네. 5번은요. 을이 땅에다 건물을 지었어요. 잘 보세요. 명의 신탁자가 갑이고 수탁자가 을이고 을이 건물 졌다. 대내 관계를 보면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에요.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갑을사에서 땅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건물은 을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같았다가 달라져야 인정되는데 처음부터 다르다 말이죠. 26번 탈법 목적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허용된다. 안 됩니다. 이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여야 돼요. 상호 명의신탁은 분할 안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요거 분할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안 돼요. 상호 명의신탁은 상호 명의신탁 해지 어쩌고 저쩌고로 나와야 돼요. 따라서 니은 분할로 해소할 수 없다예요. 분할로 해소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에요. 디귿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닙니다. 네?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니까 불법원 임급이 아니에요. 디귿 X. 리을 수탁자가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옳은 건 니은 리을. 자, 27번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그 후 갑은 병소유 땅을 사면서 자 보세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갑이 병소유 땅을 샀어요.
그리고 병의 부탁해서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무슨 명의신탁? 삼자가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보세요. 무효고 무효죠. 그렇죠? 갑이 점유하고 있대요. 땅을 또는 또 토지군요. 갑이 점유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예요. 그렇죠?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옳은 갑에게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1번. 이게 옳은 지문이죠.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병. 그럼 병이 갑에게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겠네요? 안 돼요. 매매도 유효하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다른 거 볼게요. 2번. 갑은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보세요. 갑은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이거 매매 유효라 그랬잖아.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2번 X. 3번 병은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병이 소유자니까. 그렇죠? 갑은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갑은 을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요. 갑과에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얘한테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등기가 무효예요. 이거 말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그쵸? 그게 옳은 거 1번. 28번. 역시 갑은 친구들과 명의상 약정을 했고 병소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병이 똑같죠? 중간생략형이에요. 옳은 거 고르랍니다. 1. 을이 X부동산 소유자 아니다. 병이에요. 2번은요. 여기 보세요. 명의상 약정이 무효라면요.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다 틀린 거라 그랬어요. 2번 틀렸어요. 그래서 3번 또 남았어요. 갑은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렇죠? 4번 누가 소유자라 그랬어요. 이거 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 회벌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했어요. 이게 답이죠. 갑을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대. 안 된다니까. 법률혼이어야 된다니까요. 법률혼. 4번이 옳은 지문이죠. 29번. 2014년 갑은 친구들과 명의상 약정을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을과 계약했다. 얘가 악의고요.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약정은 이렇게 했고요. 돈은 이렇게 줬어요. 계약명의 신탁이죠. 계약명의 신탁이에요. 매도인 병이 악의예요. 약정 무효, 매매 무효, 등기도 무효. 병이 악의. 1번 을은 X 토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2번 갑은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따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이 소유자예요.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예요.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 못합니다. 3번 을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에게 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아이고, 이 동시행관계잖아요. 을이 등기를 말소하는 거하고 병이 대금을 돌려주는 거 동시행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대금 못 주겠다. 4번 을이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렇죠? 이때 을의 행위는 병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되지만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5번은 침해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침해 행위는 돼요. 병의 소유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나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거죠. 4번이 옳은 지문이죠. 자, 지금 5년간요. 중간생략 명의신탁이 2번 나왔고요. 계약 명의신탁이 1번 나왔어요. 보통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10년간 보면. 요거 올해 나옵니다. 계약 명의신탁. 올해 계약 명의신탁이 나와요. 머리 아프시면 계약 명의신탁만 보고 들어가세요. 30번 갑과 을은 부실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상 약정을 통해서 병소유 X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을명의로 했다. 이거는 계약인지 중간생략형인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계약일 수도 있고 중간생략형일 수도 있습니다. 1번을 보면 갑이 매수했다 그랬으니까 중간생략이에요. 그렇죠? 1번은 보세요. 갑이 매수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중간생략형이에요. 자신에게 등기 없이 곧바로 을에게 등기한 경우 병은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부담하지요? 2번 을이 갑의 허락 없이 A에게 X 건물을 신탁해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명의상 약정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얘는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3자에게 넘어갔다니까. 선악불문하고 보고 된다니까. 얘는. 3번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자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니까 이거예요. 예?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라고 했으니까 요겁니다. 요거. 병이 갑을 간의 명의상 약정에 관해서 선입니다. 선이라면 약정은 유효하다. 무효죠. 이게 선이라 하더라도 뭐는 무효다.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가끔 요게 잘 나와요.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틀린 질문이 됩니다. 4번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알고 있었다면 계약이 무효니까 병이 소유자고 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이죠. 5번 갑과 을이 법률상 부부고 위법한 목적이 없으면 유효한 명의신탁이고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갑은 을과의 명의상 약정을 해지하고 여기 보세요. 해지하고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해지하고 뭐뭐 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이렇게 되죠. 자꾸 있다 보면 거의 기계적으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뭐가 뭔지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린트 자꾸 보시고 문제어 대입해서 된다는 데를 자꾸 확인하세요. 그럼 풀 수 있어요. 문제 풀이할 때 한 번 또 하면 머리에 박히고 실전 모의할 때 또 보고 마지막 정리할 때 또 보고 그러면 골라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6주간에 걸쳐서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뛰어나게 성적이 향상된다거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기출지문이 이따구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반복됐던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왔구나. 그런 것들만 잘 보면 나는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6주 동안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